안녕하십니까. 3팀 절어서 한국 속으로의 조장 윤종승입니다. 팀원 김지민입니다. 팀원 김민주입니다. 팀원 이경진입니다. 저희 팀원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팀 구성 및 역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 성금 및 배경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 국내 여행 시장 축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국내 숨은 명소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기대 효과는 국내 여행에 대한 흥미 유발, 사용자 간의 고려를 통한 새로운 정보 획득, 한국에 대한 관심도 향상입니다. 저희 레퍼런스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개발 환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입니다. 요구사항 멘스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간트 차트, 피그마, ERD, 플로우 차트, 프로젝트 구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에는 유저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각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을 드롭다운 메뉴로 만들었으며, 로그인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헤더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는 각 계절에 맞는 컨셉에 맞춰서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도록 만들었고요.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은 저희가 넣어놓은 컨텐츠들이 5개 랜덤으로 출력되고, 관리자가 추천하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축제가 나오고, 클릭하면은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더 내리시면은 리뷰 자유 게시판에 좋아요가 가장 많은 순으로 4개가 출력되게 만들었으며, 그 다음 더 내리시면은 문의 게시판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놨습니다. 호텔 페이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호텔 페이지를 투어 4.0 API를 사용해서 API 데이터를 DB에 저장하여 만들었습니다. 호텔 페이지입니다. 호텔 페이지에는 총 개수, 필터 모달, 그리고 지금 적용된 필터가 뭐뭐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정렬 순서는 최신수는 정렬은 되지만 다른 정렬은 3차 때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컨텐츠들은 32개 출력되도록 만들었고, 32개가 초과할 경우에 페이지 네이션이 작동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즐길 거리도 구성 자체가 호텔이랑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 헤더 쪽에는 유저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드롭다운 메뉴로 버튼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 계절에 맞는 컨텐츠가 나오도록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랜덤으로 5개의 컨텐츠가 나오게 만들었고, 스크롤 더 내리시면은 저희가 추천하는 축제 한번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축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스크롤 더 내리시면은 현재 추천수가 가장 많은 글들이 상단에 노출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수가 가장 많은 글들이 나오게 만들었고, 더 내리시면은 Q&A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호텔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호텔 페이지로 가시면 현재 몇 개의 결과가 있는지 바로 출력되며, 필터를 적용시키면은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정렬 순서는 현재는 최신수만 되는데 3차 때 다른 정렬 순서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즐길거리 메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를 맡은 김지민입니다. 먼저 즐길거리 메인 페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즐길거리는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카테고리마다 랜덤으로 5개씩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받아온 데이터는 스와이퍼를 활용한 카드 슬라이드로 구현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각 카드를 선택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마다 메인 이미지 또는 슬라이드의 마지막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투어 API를 통해 상세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받아오는 두 가지 API를 사용하여 상세 정보를 출력하였습니다. 위도 경도 정보와 카카오 맵 API를 사용하여 지도를 출력하였고, 지도에는 해당 위치의 마커와 이름이 출력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관련된 홈페이지 정보가 있다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면 리스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호텔 상세 페이지도 동일하게 두 가지 API를 사용하였고 기능은 같습니다. 시연을 통해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길거리 메인 페이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관광지, 문화시설, 레포츠, 쇼핑, 그리고 음식점 총 5개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였습니다. 랜덤으로 5개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를 선택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즐길거리 메인 페이지로 다시 이동해 주세요. 카테고리의 메인 이미지 또는 슬라이드의 마지막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카테고리의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필터를 적용하여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를 통해 받아온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지도에는 해당 위치의 마커와 이름을 표시되도록 구현하였고, 홈페이지로 이동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여 리스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텔 상세 페이지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맡은 이경진입니다. 먼저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프런트에서 실시간으로 워처를 이용하여 유효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형식이 맞지 않는다든지 전화번호에 문자를 입력하든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문자랑 숫자, 특수 기호를 하나씩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입력이 확인되면 초록색으로 글자 색깔이 변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랑 닉네임이랑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니크 키로 잡아놨는데 이게 백엔드에 정보를 전송해서 이미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있는 닉네임이다 하고 에러 메시지가 출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입니다. 회원가입했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고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하면 성공 알러트가 뜨면서 이전에 있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게시판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면 게시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로그아웃 버튼으로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리 없이 로그아웃 되었다면 로컬 스토리지가 비었을 거고 그걸 확인해서 체험가입과 로그인 버튼으로 다시 변경되게 하였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는 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유저 정보와 나의 문의 내역 그리고 회원 탈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 정보 수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저 정보 수정은 프로필 사진과 이름 그리고 닉네임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무리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 알러트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밀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변경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비밀번호가 틀리진 않았는지 변경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맞지 않았는지 체크하여 에러가 있을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무리 없을 경우에 변경을 성공했다는 알러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의 내역입니다. 문의 게시글에 내가 작성한 글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리자의 답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대기와 완료로 구분하였고 글 제목 클릭 시에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작성했을 경우에는 시간만 뜨고 나머지는 이전일 경우에는 날짜만 뜨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면 탈퇴하시겠습니까? 라는 모달이 뜨면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탈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탈퇴 처리하고 탈퇴 성공하면 로그아웃 처리하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문의 게시판입니다.
상단 5개의 공직을 5개를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밑에 문의 게시글이 뜨도록 하였습니다. 여기도 관리자 답변 여부에 따라서 대기와 완료로 구분하였고 제목 클릭 시에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조회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쓴 글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나오고 이전일 경우에는 날짜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버튼을 눌러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작성 페이지 같은 경우는 로그인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하다는 알러트가 뜨면서 로그인 페이지로 보냅니다. 로그인한 유저인 경우에는 작성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작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이미지 그리고 내용을 작성하였고 완료하면은 다시 보드 리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의글 상세 페이지입니다. 작성한 제목과 내용 그리고 이미지가 보이고 내가 작성한 글일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 비교해서 수정과 삭제 버튼이 나오도록 하고 타인의 글일 경우에는 목록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관리자 답변이 달릴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따로 출력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제목과 파일 그리고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다 만들고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기존 이미지를 덮어 쓰는 건 되는데 기존 이미지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차 때 구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완료 누르면 이렇게 수정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한 번 더 묻는 알러트가 출력되고 그리고 삭제 처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437번 삭제 확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연을 통해서 이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형식이 맞지 않아서 뜨고 있다가 이메일 형식을 맞추고 나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성공하고 방금 로그인으로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성공했고 알러트 들렸습니다. 다음 문의 게시판을 가보겠습니다. 문의 게시판 상단 고정 공직을 보이고 밑에 이제 게시글 리스트가 뜹니다. 대기 완료 색깔 다르게 해서 구분하고 있고 저희 작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파일 첨부 시에는 이미지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서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가면은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수정과 삭제 글이 보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관리자 답변이 달려있을 경우 이렇게 따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덮어쓰기 가능하고요. 문제 없다면 완료 버튼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 확인 문구 한 번 더 뜨고 확인 누르면 삭제 처리가 되고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발표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뷰 자유 게시판을 맡은 김민주입니다. 본 게시판의 경우 리뷰와 자유 두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이 타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출력할 때 디자인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CRUD 모두 하나의 페이지에서 각 타입을 맞게끔 불러와 정보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여 자유와 리뷰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넘어가고 저희가 시연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지역 정보를 호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 항목을 출력할 수 있고요. 자유의 경우에는 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의 경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폼을 형성하였는데요. 리뷰와 자유를 게시판을 선택하신 후에 파일은 총 2개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이 요 글을 쓰게 된다면은 이렇게 알러트장에서 저희가 안내 문구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리뷰 게시판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입력값을 저장할 수 있게 하였고요. 자유의 경우에는 본 항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게시글 상세입니다. 상세의 경우 리뷰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카테고리 유형을 받았습니다 해서 본 부분이 지금 출력될 수 있게 하였고,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노 이미지로 저희가 디폴트 값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유 게시판에서는 본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입니다. 리뷰로 썼지만은 자유로 지금 게시판에 항목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모든 항목 수정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으며, 수정을 할 경우 저희가 수정을 한번 하시겠느냐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이 완료가 된다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삭제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상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삭제 버튼을 눌러 알러트를 확인한 후에 리스트에서 볼 경우 저희가 삭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연입니다. 게시판은 리뷰와 자유 총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고요. 리뷰 게시판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 게시판입니다. 자유 게시판에서는 지역에 대한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작성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 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에서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을 다 완성하였으면은 저희가 자유 게시판으로 이제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해당 글을 확인하시면은 현재 이미지는 하나만 등록했기 때문에 한 개의 이미지와 그리고 디폴트 값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수정입니다. 수정에서는 리뷰 게시판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게시판으로 바꾸었을 때에는 유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희가 정보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여 완료하게 되면은 본 리뷰 게시판에 등록이 된 것을 카테고리 있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리스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를 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삭제 처리가 완료되고 저희 리스트에서 삭제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시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자체 평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지식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팀원들의 배려와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있었어서 어떻게든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요. 아쉬운 점 또한 지금 기능적인 한계로 인해 계획했던 것만큼의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전 좋았던 점은 투어 API나 카카오지도 API처럼 새로운 기능을 써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원하는 정보를 호출할 수 있는 API가 없었던 것과 디자인 감각이 조금 부족하여 웹사이트를 좀 더 예쁘게 만들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DB 설계를 하면서 이제 어프 한 50번 정도 엎었거든요. 그걸 엎었지만 결국에는 완성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시간 부족으로 이메일 인증이나 소셜 로그인 같은 걸 못 넣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제가 좋았던 점은 API를 사용함으로써 API 사용법을 익혔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정확히 소스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코드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부터 페타곤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타곤 팀 팀장 유원찬입니다. 팀원 우민주입니다. 팀원 정한결입니다. 팀원 최상기입니다. 발표 전에 앞서서 목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개발 일정 및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시연을 잠깐 하고, 그리고 개인 작업으로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개인 페이지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경우에는 평소에 대한민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애로사항으로 반려동물이 과연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장소를 한데 모아두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해당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멘토님과 함께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멘토링을 하면서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 그리고 일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에서는 뷰 라이브러리를, 백엔드에서는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고요. 개발 일정의 경우에는 1일 스크럼, 간트 차트, 마지막으로 kanban 모듈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할인데요. 역할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페이지를 담당하였고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돕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구 명세서고요. 좋아요. 네, 저희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피그마로 웹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작성을 하였고요. 플로우 차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페이지는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포스트 그리고 사이트 소개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계정이 없으니까 회원가입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유효성 확인을 제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확인도 볼 수 있고요. 한결님 잠깐만요. 이거 휴대폰 번호를 010 말고 053-572-100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주소. 가입하기 눌러주시겠어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번호만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번호 다시 제대로 적어주시겠어요?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커뮤니티를 눌러서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는 중요 게시글과 일반 게시글이 있는데요. 이때 중요 게시글의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도 항상 상단에 떠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게요. 포스트 페이지의 경우에는 항상 최신 게시글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만약에 지역을 클릭하거나 혹은 키워드를 적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해당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원이 없네요. 네, 이렇게 공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포스트 상세 페이지에서는 제목을 필두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의 경우에는 스와이프로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정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댓글이 출력이 되고요. 댓글을 작성,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로 가서 개인정보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정보 수정을 누르신 뒤에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서 본인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데 프로필 수정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른 조 사진 하셔도 돼요. 이쁘네요. 네, 여기서 수정 완료 눌러서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 밑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내려가서 비밀번호 한번 입력하고요. 여기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수정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 회원 탈퇴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달창이 뜨고요. 수락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회원 탈퇴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개인 작업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인덱스 페이지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포스트가 3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포스트는 최신 게시글, 좋아요 순 게시글, 그리고 뷰, 그러니까 조회수 순 게시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제가 모듈화를 한답시고 이거를 각각 3번 호출하도록 만들었는데 어차피 이 페이지에서 한 번만 쓴다고 하면은 그냥 3개를 한꺼번에 불러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3차 때 이거를 좀 보완을 하고 여기서 로딩 창을 좀 추가 보셨다시피 그 검색 페이지인데 여기서 처음에는 지역 따로 그리고 검색창 따로 이렇게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은 지역에서 이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지역과 키워드가 같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쿼리 빌더에서 동적 쿼리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좀 개선을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플로우 차트의 경우에는 해당 검색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리즘을 좀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조회수 부분입니다. 조회수 부분은 제가 1차 프로젝트에서 새로 고침을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쿠키가 있으면은 해당 조회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좋아요의 경우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로그인을 한 유저가 해당 포스트에서 단 하나여의 좋아요만 누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포스트 테이블에 있는 PK랑 유저 테이블에 있는 PK를 식별 관계로 좀 가져와서 테이블 한 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하는 방식, 데이터가 없으면은 인서트하는 방식으로 좋아요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에게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연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공유 기능, 댓글 기능, 슬라이드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 기능은 포스트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쪽 왼쪽에 보시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페이지의 URL과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SNS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공유 기능에서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이 페이지의 URL이 바로 복사가 되고 SNS 버튼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후 각 SNS의 공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사용 시 어플리케이션 등록 후 자바스크립트 코드란 걸 받게 되는데 그 코드를 사용하고 커스텀 공유 버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시면 공유 페이지가 뜨고 공유를 하고 공유한 곳으로 가서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공유를 했던 페이지로 가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공유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까 발급했던 코드가 이제 중복으로 공유를 할 시에는 자꾸 실행을 하고 있다는 코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오류를 접해서 이제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어서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댓글 기능입니다. 댓글 기능은 포스트 상세에서 보실 수 있는데 댓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한 상태, 비로그인 시에는 작성하실 수 없으며 비로그인 시에 댓글 창을 누르시면 왼쪽에 로그인하라는 알러트와 함께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에 로그인한 후 댓글창으로 오시면 이런 식으로 댓글창에 멘트가 바뀐 걸 보실 수 있고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작성한 댓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고 하루가 지난 댓글은 날짜를 이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PT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 댓글이 많아지면 스크롤이 점점 길어질 거를 대비해 5개씩 출력하도록 페이지네이션을 두었고 이제
5개가 넘어간다 하면 밑에 댓글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걸 누르면 5개씩 더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삭제 기능은 이제 아까 댓글을 작성하셨으면 본인이 작성한 댓글은 이런 식으로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다른 유저가 작성한 댓글은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삭제를 누르면 바로 삭제 처리가 아닌 이제 댓글 삭제 경고 알러트가 뜨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처리가 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처리가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작성 삭제를 할 시에 펫브리즈톡 옆에 숫자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1 되거나 -1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는 인덱스, 포스트 상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슬라이드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스와이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적인 단순한 슬라이드가 아닌 CSS에 커스텀을 넣어서 좀 더 동적인 디자인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를 맡은 정한결입니다. 공지사항에서는 공지 제목, 작성자, 작성 일자가 출력됩니다. 게시물에는 중요 일반 공지 게시글로 분류되며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며 이전 버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중요 일반이 표시되며 내용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목록 버튼을 누르면 공지사항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첫 페이지가 아니라 그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그인 마이페이지 회원가입을 맡은 최상기입니다. 먼저 로그인, 로그아웃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창으로 유저가 왔을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에 로그인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로그인 처리를 진행하고 난 후에 저희 인덱스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단에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되면서 누르면은 저희가 로그아웃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회원가입입니다. 유저가 아이디 중복 체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여기 텍스트 안에 글자들이 여러 개 적혀져 있는데 저희가 적어놓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 화면과 같은 유효성 체크에 걸려서 알러트를 출력해주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조건에 모두 맞추면 정상적이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이페이지입니다. 유저가 마이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내 정보로 들어오게 되면 유저가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정보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유저가 정보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 체크를 한 번 더 거치게 되고 비밀번호 체크가 완료되면 마이페이지 수정으로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편번호랑 주소를 제외한 다른 텍스트들은 다 유저가 입력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우편번호랑 주소는 주소 수정 버튼을 눌러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 주소 검색창이 나오면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과 동일하게 비밀번호 체크를 거친 후에 비밀번호 변경 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경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고 전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는 이전과 동일한 비밀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수정이 되지 않으며 전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정이 정상적이게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 피드백으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원분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가져와서 구현한 거를 좀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민주님의 경우에는 공유하기도 가져오셨고, 상기님의 경우에도 여러 API들을 가져오셨고, 한결님도 이제 페이지네이션 같은 여러 기능들을 가져오셨는데 그것들을 제가 코드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대신 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좀 게을러서
사이트에 대한 레퍼런스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팀원분들께 새로운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좋았던 점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 구현, 그리고 API 적용,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 공통 디자인이나 웹 로고 등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기능 구현 기획에서 여러 기능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구현에서 좀 많은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혼자 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뿌듯함보다는 아쉬웠던 점이 좀 많았고 또 이제 팀플인데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좋았던 점은 프로젝트 중 맡겼던 부분에 대해서 팀원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반응형 웹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아쉬웠고 다른 유형의 게시판을 구현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기능 구현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계속 구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궁금했던 것들이 많아져서 재밌었고 아쉬웠던 점은 더 많은 기능 구현을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귀빈분들과 훈련생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시연을 할 때 잠깐 제가 긴장을 해서 빼먹고 못 보여드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상기님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페브리즈고에 들어가서 공유하기 기능 아까 민주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복사가 완료가 돼요. 그리고 저기 사이트에 컨트롤 V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거기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등으로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로그인 하는 건 좀 못 보여드리겠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모아모아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원 소개, 주제 선정 및 기대 효과, 개발 환경,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프로젝트 후기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명은 모아모아이며 저는 팀장을 맡은 최상민입니다. 팀원 김주연입니다. 네, 저는 팀원 배현진입니다. 팀원 김현석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이 팀은 부모와 함께 자녀가 용돈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 모아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교육관념이 유행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용돈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용돈을 단순히 지급하는 것이 아닌 미션이라는 제도를 포함시켜서 부모나 자녀가 미션을 등록하고 자녀가 미션을 수행한다면 용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팀이 참고하는 레퍼런스, 부지런 어플입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EID입니다. 회의록입니다. 저희는 간트 차트 대신 이제 매일 회의를 적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비그마입니다. 저희 모아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원가입 진행 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회원가입 진행할 때 부모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족 코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 가족 코드를 가지고 자녀가 회원가입할 때 매칭을 시켜야 자녀의 회원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제 미션에서는 부모가 미션을 등록하고 자녀의 미션 수행도를 확인해서 미션을 승인한다면 용돈을 지급하는 형식이고 자녀 또한 미션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기간 내에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취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지출에서는 자녀는 지출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는 다 가능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작성한 지출을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서는 이제 캘린더 통계 페이지를 각각의 자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자녀의 한 달 지출, 용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개인 통계 캘린더 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 지출, 용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을 맡은 김현석입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맨 처음 SRT 접속하면 이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되며 로그인 페이지는 그 로그인을 아무것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을 시에 경고문과 출력되며 아이디를 입력하고 만약 계정이 없거나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렸으면 위에 없다는 경고문구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용자가 부모인지 자녀인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된 페이지가 나타나며 먼저 부모 회원가입부터 보면은 부모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회원가입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넘어갈 때 반드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통과해야 되며 이 중복 체크는 아이디가 비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가 중복된 게 있는지 그리고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게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닉네임, 프로필 사진을 제외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정보를 다 입력하면 이제 부모 회원가입을 수행하게 되고 여기서 영어와 숫자와 이어진 랜덤 8자리의 가족 코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회원가입 이게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자녀 회원가입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회원가입과 똑같은데 여기서 가족 코드가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 코드는 아까 부모에 발급된 그 8자리 랜덤 코드입니다. 이 가족 코드는 마찬가지로 비어 있으면은 입력하라는 정보가 입력하게 나오고 중복된 맞지 않는 코드 입력했을 시 제대로 입력하라는 경고문구를 출력하게 됩니다. 가족 코드를 맞게 입력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자에게 알려주면서 이 부모가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닙니다를 선택하면 뒤로 가서 다시 가족 코드를 입력하게 되고 맞습니다를 누르게 되면은 자녀의 회원가입을 수령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동해서 부모의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상단에 가족정보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가족정보 페이지에서는 부모 가입을 했을 때 발급했던 가족 코드와 거기에 부모에 연결된 자녀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부모 홈페이지입니다. 등록된 자녀를 표시하며 저희 등록된 자녀는 최대 3명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지출 내역 3개가 출력되게 되며 진행 중인 미션 3개가 출력됩니다. 진행 중인 미션이 없을 경우 해당 문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점은 왜 3개밖에 출력이 안 되냐는 점인데 어차피 여기서 지출 내역과 진행 중인 미션을 클릭하게 되면 지출 리스트와 미션 리스트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표시만 되는 겁니다. 부모 지출 리스트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부모는 자녀가 작성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출일자 최신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어떤 자녀의 리스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를 제목에 올리면 구분하기 쉽게 색상을 변경하였습니다. 부모 지출 상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완료한 미션 또한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3차에서는 이 부분을 제한할 것 같습니다. 지출 종류를 여기서 색깔로 구분 짓게 해놨고 사용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지출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작성한 지출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이 페이지 또한 마우스를 제목에 올렸을 때 색상이 변경되고 여기 지출 선택 삭제 기능이 있는데 왼쪽에 위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게 되면 모달 창이 나타나게 되며 지출 삭제 클릭 시 해당 지출이 삭제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시연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 하단에 지출 작성 기능이 있어 작성을 클릭하게 되면 지출 작성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 종류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작성 클릭 시 알터문으로 지금은 출력되게 해놨지만 나중에 모달창이나 다른 걸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성 후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녀 지출 상세 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된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페이지 또한 지출 삭제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지출 삭제를 누르면 모달창으로 삭제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삭제는 현재는 소프트 딜리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출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출 수정 클릭 시 수정할 내용을 확인하고 날짜 변경은 달력 이모지를 클릭해서 변경하실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은 종류를 지금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색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또한 수정 후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홈페이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메뉴랑 부모와 자식의 미션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가 나와 있는데 헤더에 보시면 부모 입장에서 로그인을 하면 부모에게 등록되어 있는 자녀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말씀하세요. 자녀의 이름을 누르게 되면 자녀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람 이모티콘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각 해당하는 자녀가 미션 등록했을 때 등록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또한 똑같은데 자녀는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딱히 출력되는 게 없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놓쳤는데 부모에게서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녀는 통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션 리스트로 들어오면 부모와 자녀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부모는 자녀가 수행한 미션을 승인을 할 수가 있고 삭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인 처리를 처음에 자녀 또는 부모가 미션을 등록을 하면은 바로 진행 중으로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션을 수행을 하고 엄마 수행했어요 라고 하면은 부모는 미션을 승인을 하면은 완료 처리가 됩니다. 이때 등록한 미션을 기간 내에 수행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가 됩니다. 작성 페이지입니다. 작성 페이지에서 어떠한 미션을 수행하겠다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거는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자녀와 부모가 똑같지만 색깔로 이렇게 테마에 맞게 다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 역시 카테고리 표시되어 있는 게 색깔로 표시되고 있고 여기에 부모와 자녀가 테마에 맞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 페이지는 상세 페이지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달 안내가 뜨면서 삭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캘린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캘린더와 통계 부분을 맡은 배현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캘린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홈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았을 때 내가 얼만큼을 사용을 했구나, 내가 얼만큼을 벌어들였구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요일마다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등록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교통비, 식비, 쇼핑, 기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출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합계를 보실 수 있도록 출력하였고요. 그리고 미션 또한 내가 미션으로 엄마가 준 미션을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그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총합을 볼 수 있게 해두었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총합의 경우에는 내가 미션으로서 벌어들인 금액에서 총 지출을 모두 뺀 금액을 출력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요 PPT 자료가 12월 달로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연 영상 직접 시연할 때 보여드리면은 해당하는 오늘 날짜에는 동그라미가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캘린더에서는 사실 저도 구현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에서 캘린더를 들어갈 때에 드롭박스를 사용을 해서 자녀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어느 자녀의 캘린더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이름을 넣어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3차 때 구현을 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각각 자녀의 이름을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 자녀가 며칠에 얼마를 사용을 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출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 2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많이 아팠어서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서 여기는 구현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도넛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도넛 그래프예요. 그래서 내가 교통비, 취미, 쇼핑, 기타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는데요. 근데 막대 그래프는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구현을 못한 상태라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서도 지금 PPT 자료가 조금 이전 걸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가장 큰 지출 총합, 그리고 용돈 총합이 나오고 가장 자주 쓴 카테고리는 여기 이 지출 그래프에서 어느 걸 가장 많이 썼는지, 뭐 교통비에 가장 많이 썼다, 혹은 취미, 혹은 쇼핑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출력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회원가입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자 먼저 선택해 주세요. 이름을 적고 아이디를 적은 후 중복 확인을 통해서 중복 확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제 이메일은 입력할 때 이메일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닉네임은 선택사항이라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또한 여기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프로필 사진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전화번호는 저희는 053은 다 뚫리게 됩니다. 그건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하게 되면 가족 코드가 발급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다시 회원가입할 때 자녀로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복 확인을 통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족 코드를 넣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 가족 코드가 다르면 다르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여기 누구누구의 지금은 이름 보호자로 설정해서 제가 잠시 혼동이 왔는데 누구누구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아닙니다를 선택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서 맞습니다를 선택하면 부모와 자녀가 매칭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가입한 자녀나 부모에서는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지출 내역과 진행 중인 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부모 지출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지출 작성한 내역 확인만 할 수 있고요. 네. 미션을 가게 되면은 부모가 할 수 있는 미션 승인, 미션 삭제, 미션 등록이 있습니다. 종류 선택 시 색깔이 바뀌고요. 네. 어제 날짜로 설정해서 취소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미션 하나 더 등록해서 이제 네. 한번 승인해 볼까요? 네. 지금 서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승인을 누르고 이제 아이템은 확인을 누르면 다시 완료 표시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부모 캘린더 페이지입니다. 아까 발표했던 것과 같이 오늘 날짜에 표시되게 되면 네, 해당 날짜의 지출과 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보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많았을 때 좀 안 좋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통계 페이지입니다. 각 자녀마다 이제 지출 도넛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분이 지난 것 같으니까 취소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친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쪽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현진의 자녀로 보겠습니다. 지금 현진의 자녀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달력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출. 네, 지출에 가면은 자녀만 지출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미션 넘어가 볼까요? 아까 등록했던 취소되었던 미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한다는 느낌을 저희는 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식을 회원 가입하고 싶을 시 그러면 가족 코드가 필요한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 햄버거 버튼에 보면은 가족 정보에 보면 이렇게 가족 코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등록된 자녀 또한 포함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사이트는 최대 3명까지 지금 자녀가 등록되는 걸로 해뒀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녀가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2차 프로젝트 후기 소감을 이제 한 명씩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기간이 짧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가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역병이 돌아서 독감에 걸려서 한 며칠간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동안 팀원한테 이제 제 분량이 가중되어서 좀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 내용에 상관없이 한 달 동안 기간을 가지면서 팀 프로젝트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별로 나눠서 기능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별 과제인지 팀 과제인지에 대한 굉장히 한 딜레마 같은 한 달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이 다 이제 역병이 돌면서 호환마마가 돌면서 아 이게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개인만 자기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팀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3차는 제가 팀장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때 어떻게 할지를 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저는 여러 주제들이 있었는데 다 너무 식상하거나 혹은 있는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밀어붙였던 주제였는데 너무 내가 어려운 걸 선정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현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역병의 환자였었어서 저는 그 중심에 있었어가지고 사실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아파서 며칠을 빠지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분량까지 이제 다른 팀원들이 도맡아서 해주는 걸 보고 사실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서 제가 캘린더라든지 통계를 맡았는데 통계 부분에서 새로운 걸 사용을 한다라는 게 저 혼자서 습득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써보고 최대한 많이 응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고, 언니 말처럼 저도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는 했지만 사실 팀으로서의 소통 자체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서 만족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주에 역병이 걸렸어가지고 좀 네. 네, 저 혼자 결정했습니다. 시간도 적기도 하고, 예, 그냥 구해야 되는 기능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역병이 걸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기능들을 못해서 좀 아쉬운 게 좀 있었고, 예, 역병이 걸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예, 가중된 게 좀 있고, 예, 팀원분들이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장을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모아모아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꿈을 그린 우리 함께 내일 위해 꿈을 그린 FM 그린